새정치민주연합의 박수현 의원, 충남 공주가 지역구인데 비공개 연석회의에서 가정사까지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재선이 되면 아내를 데려오겠다, 아내가 어디 있길래 데려오겠다는 건지 이 가정사 아주 재밌는 얘기가 이 안에 숨어 있습니다. 왜 그러고 회의 때 이 얘기를 한 건지 그런 배경까지 한번 짚어보겠고요. 그리고 백제의 두 수도죠. 바로 공주와 부여입니다. 자, 여기에 국회의원들이 다 이름만 대면 아실 만한 그런 분들인데 이 선거구 획정 때문에 이 두 곳이 통합이 될 상황이 됐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 어떤 일이 또 벌어지고 있는지, 이 부여의 국회의원인 이왕구 전 국무총리는 지금 어떤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지 잠시 후에 현장 전화로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성시원 기자. 네. 자, 일단 재선만 되면 아내를 데려오겠다. 네. 재선이 안 되면 큰일 나겠는데요, 이 사람? 네, 그러게 예. 말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초선이죠. 박수현 의원이 어제 오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연석회, 그러니까 문재인 대표의 재신임을 묻는 자리에서 한 말인데요. 굉장히 의원들에게 굉장히 호소력이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 다 함께 보시면 나는 아내도 없다. 2번 징역 갈 뻔했는데 아내가 견디지 못하고 나를 떠났다. 국회의원 당선 후에 아내를 6번 찾아갔지만 얼굴도 못 봤다. 내가 가장 힘들 때 나를 버렸는데 어떻게 돌아오느냐고 했다. 재선이 되면 아내에게 돌아와 달라고 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고 하니 재선이 되면 아내에게 돌아와 달라고 이렇게 말하고 싶은데 지금 계파 갈등 때문에 내부 당 내용을 겪으면서 내가 지역구 정작 신경 쓰지 못하고 있다. 지금 비주류, 주류 이게 문제냐. 당장 생존이 급하다. 이런 말들을 굉장히 호소력 있게 했다고 합니다. 예. 네. 박성훈 논술위원. 네. 근데 이제 본인의 그 부인과의 관계가 지금 원만하지 않다 이런 얘기를 지금 꺼낸 거잖아요. 네. 꺼냈는데 네. 지역에서는 사실 여러 가지 얘기가 있다고 해요. 부부 관계가 이렇게 된 과정에는 이 이유도 있고 다른 이유도 있고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는데 네. 박수현 의원은 그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거론한 거다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정치권에서 나도는 얘기로는 박수현 의원 얘기는 건 박수현 의원 주장이고 예. 현지에서는 또 여러 가지 좀 다른 원인 얘기도 나오는 모양인데 아, 그렇군요. 우리가 방송에서 공개하기는 좀 적절치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수현 의원이 지금 그 친노와 비노 사이에서 일고 있는 이 잡음, 이것 때문에 이 공주에서 60년 만에 야당 의원이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 정도로 좀 어려운 상황인데 이런 상황, 비주류, 주류가 싸우니까 네. 난 더 힘들다. 지금 이 호소를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박 의원의 말은 자기가 지금 공주에서 지금 보면 당 지지율은 한 10%밖에 안 된다. 그런데 자기가 당선하기 위해서 새벽 3시 반에 일어나서 30분 샤워 얼른 준비하고 4시에 출발해서 교회나 지역구를 도는데 교회를 가도 목사님도 나를 아는 척도 안 하고 신도도 나를 아는 척도 안 하고 그래서 예. 굉장히 어렵다. 지금 이럴 때가 아니다. 재신임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자, 근데 이 지역구가 사실 재밌습니다. 이 공주, 이 백제이의 도읍이고 부여도 역시 백제이의 도읍입니다. 천도를 한 건데 근데 여기에 지금 부여 청양 이렇게 한 지역구고 공주 이렇게 한 지역구인데 여기가 지금 박수현 의원의 지역구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박수현 의원이고 여기가 바로 이왕구 전 국무총리의 지역구인데 자 이게 박성훈 논설위원님 네. 합구가 된다면서요. 아직 결정은 안 됐지만 이렇게 추진이 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결정은 안 됐지만 지금 하고 있는 선거구 획정 작업에 따르면 2대1 맞추려 보면 여기는 인구가 좀 적은 지역에 속하기 때문에 지금 통폐합될 가능성이 높은 곳으로 그렇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통폐합이 되면은 여기 정진석 전 국회 사무총장이 친박 전 의원으로 알고 있는데 이분이 이제 공주에 출마를 하게 되니까 그럼 이왕구 의원은 어떻게 되나요? 현직 의원인데 지금 출마가 가능한 겁니까? 이왕구 의원은 현재 당원권이 정지된 상태입니다. 아, 당원권이? 예, 새누리당은 당원 당규상 어떻게 되어 있냐면 뇌물이나 불법 정치자금 등의 혐의로 기소가 되면 즉 재판에 붙여지면 즉시 당원권이 정지가 됩니다. 당원권이 정지됐다는 얘기는 공천을 신청할 자격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이왕구 의원이 내년 총선 공천할 때까지 대법을 통해서 무죄임이 확증되지 않는 한 최종심까지? 그렇습니다. 예. 그런 한 공천을 당에서 주기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예. 그뿐만 아니고 정치자금법 위반이잖아요. 3천만 원을 받은 혐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것은 기본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벌금형 이상, 그것도 100만 원 이상 벌금형 이상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그런 범죄거든요. 그래서 만약 100만 원 이상이 나온다 그러면 당연히 선거에 못 나오죠. 예.
자, 아마 이제 대법원까지 가려면 이제 시간이 좀 많이 걸리지 않을까 싶은데 궁금한 것은 1심에서 예를 들어 100만 원 이하의 형이 나온다든지 그리고 무죄가 나오면 그래도 출마할 수 있느냐 이게 바로 궁금했는데 박성훈 논설위원 말을 들어보니까 안 된다. 그러니까 무소속으로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무소속으로 탈당해서 무소속으로 나오는 건 뭐 본인의 자유인데 예. 당의 공천을 받기는 어려운 규정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완구 의원이 현재 지역에서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지금 뭐 국정감사에는 지금 나오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현지에서는 어떤 여론이 있는지 주재 기자 연결을 해서 자세히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대전 충청 취재본부의 지명훈 차장 지금 전화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명훈입니다. 네. 자, 이완구 의원이 지금 총선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지 서울에서는 지금 움직임이 없거든요. 지역에서는 어떻습니까? 현지에서도 그런 움직임을 느끼기는 어렵습니다. 정중동으로 재기를 꿈꾸고 있다는 말도 있습니다만 현지에서는 표면적으로 감지되지 않고 있습니다. 일부 지인들이 통화를 하게 되면은 잘 지내고 있다. 일단 열심히 재판 준비를 하고 있다는 정도의 말을 듣는다고 합니다. 이 전 총리 측도 지금 총선 출마 얘기를 한다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는 이 총리 측근이 대전에서 기자간담회를 자청해서 이 총리가 부여 청양 지역구에서 명예회복을 하겠다는 말을 했다가 바로 철회하는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물론 재판을 받기 전의 일인데요. 출마 의지를 밝히는 것에 대해서 지역 여론이 아주 안 좋았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실제 지역 여론, 만약에 무소속으로 나온다. 현실적으로 지금 새누리당 공천 받는 건 이제 어려워진 것 같은데, 무소속으로 나왔을 때 당선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네, 이 총리에 대한 평가는 아직도 많이 엇갈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정치 자금을 받은 것을 완전히 해명하는 것이 먼저 아니냐는 여론이 높습니다. 더구나 당시에 이 전 총리가 충청도 비하 발언을 한 것에 대해서도 충청도 주민들은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당시 받았다는 정치자금 액수가 그렇게 많지 않은 데다가 상대적으로 적다는 얘기죠. 또 말실수 때문에 너무 공격을 당한 것 아니냐는 동정론도 있습니다. 일부에서는요, 천정배 의원이 신당 창당을 선언한 것처럼 충청권에서도 지역 정당이 다시 출연할 가능성을 점치면서 이 총리가 그 주도 세력이 될 수 있지 않느냐는 말이 나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혐의를 완전히 벗어내지 못하는 한 지지를 얻기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지명훈 차장과 부여 청양 지역 여론 이야기 정리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성훈 논설위원. 네. 지금 정치적 재기를 본인은 꿈꾸고 있을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 가능할지 좀 진단을 해주시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가령 1심에서 예. 무죄가 나왔다 그러면 본인은 정치적으로 자 무죄 아니냐라고 할 수 있지만 법리적으로는 아까 검찰이 다시 항소하면 공소는 유지가 되니까 네. 이 당에서 공천받기는 어려운데 현실적으로 그럼 무소속으로 나왔을 때 과연 당선될 수 있을 것인가? 아직은 이 총리에 대한 기대들이 지역에서는 있긴 하겠지만 지난번에 물러난 것이 비단 이 총리 이 범법 혐의로서만이 아니라 총리로서의 어떤 처신, 당초 의혹이 제기됐을 때 몇 개의 이치에 닿지 않는 약간 사실관계에 대해서 총리가 당당하지 못했다 이런 것들이 있어서 예. 그런 것을 극복하려면 이완구 전 총리가 상당한 아마 어려움이 있지 수반되지 않을까? 자, 성시영 기자, 네. 김무성 대표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김무성 대표 SNS에 글을 올렸던데 네. 시장 다녀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이분도 지역구가 어려운 건가요? 분위기가 어떤 건가요? 네, 지금 김 대표의 지역구도 사실 통폐합 위기에 처했는데 예. 이제 어제 모습이거든요. 부산 영도에 이제 전통시장에 다녀와서 이제 채소를 파시면서 한 어르신이 아이고 무성아 왔다 이렇게 웃어줬다고 하는데 일단 통폐합 위기입니다. 지금 김무성 대표의 지역구가 부산 영도, 유기준 해수부 장관의 지역구가 부산 서구, 그리고 정의화 국회의장의 지역구가 중구, 동구, 중동구인데 이곳이 이제 두 곳으로 통폐합할 위기거든요. 그래서 일각에선 정의화 의장의 지역구를 떼내서 이렇게 붙이지 않을까라고 했었는데 정의화 의장이 발끈하면서 내 지역구도 당연히 나도 출마를 하겠다 이렇게 밝혀서 그 새 지역구가 어떻게 통폐합될지도 지금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권 이야기 여기까지 쭉 정리를 다 해드렸습니다.